예, 유통입니다. 정말 오늘 날씨 좋네. 야, 저 그쵸? 몽골의 날씨는 전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여러분. 저희 존 보이스, 존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우리 이제 한인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한인의 회장 박호선 회장님하고 특별 몽골 인터뷰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오신 지가 지금 제가 몽골에 온 지가 1998년도 12월에 98년도.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뭐 만으로 한 24년. 내가 96년도 촬영을 왔고 KBS 도전 지구탑. 이야. 그러니까, 정말 초창기에 오셨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민들 아무것도 없을 때. 예, 80명 정도. 하나마사에서 그때 우리 막 네. 식사하고 이랬거든요. 네. 하나마사라는 일식 뷔페가 있더라고. 있었죠. 그때 와가 만난 우리 목사님이 그 틀고 청강민 목사님. 예, 그때 만났지. 만났고. 네. 우리 저 인사 좀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몽골 현재 한인의 회장을 맡고 몽골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박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말이 좋다. 네, 봉사하고 있는. 우리 저 박호선 회장님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잘 알잖아요. 네. 잘 알고 또 자주 만나고 하여튼 그랬는데 참 세월이 흘러도 그렇습니다. 그 호남 형의 잘생긴 모습 보니까 감사합니다, 형님. 우리 박 회장님 같은 경우는 그 몽골의 이 엘리베이터 한국에 이 엘리베이터 문화를 98년도 오셔가지고 보급을 시켰는데 LG. 처음에는 이제 LG 오티스였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LG에서 오티스로 이제 지분을 전량 매각하면서 지금은 오티스 엘리베이터 코리아에서 해외 수출을 위해서 만든 브랜드 시그마라는 그 브랜드 엘리베이터를 하고 있고요. 해외 수출용. 그렇습니다. 해외 수출용. 그러니까 뭐 메이드 인 코리아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한국에 있는 공장들이 예. 모든 엘리베이터 공장들이 중국으로 다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 아셈블이 한국에서 수출은 아니고요. 일부는 중국 공장에서 제작을 하고 일부는 한국에서 디자인도 하고 또 제작해서 이렇게 연합해서 이제 해외 수출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좀 보급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여기에 지금 한 1,600대 정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해서 에스컬레이터도. 그럼요. 엘리베이터 종류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다음에 이제 주차를 낸다 주차 타워, 그다음에 식당용으로 식당용, 그러니까 리프트 종류는 다 들어가는 거죠. 리프트 종류는. 네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설치해서 좀 화제가 된 게 울란바토르 뉴 에어포트. 예, 거기에는 뉴 에어포트도 지금 신공항 같은 경우에 저희가 100%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거 우리가 타고 그렇습니다. 올라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박 회장님 회사에서 하셨네. 네. 아이고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제 샹그릴라 호텔 리조트 빌딩, 몽골에서 최고 고층이죠. 37층. 그리고 그동안 몽골에서 한인회장 하기 전에 우리 박 회장님이 참 그 기부를 많이 하신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 뭐 돈을 몽골에서 벌어가 뭐 혼자 호주머니에 넣고 간 게 아니고 이 몽골 사람들한테 참 힘들고 어려운 곳에 기부를 많이 하신 걸로 제가 또 알고 있는데 하여튼 참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참 전파하는 우리 기업인이고 또 이제 봉사하는 한인 회장을 맡으셨는데 임기가 몇 년입니까? 내년 말까지입니다. 내년 말까지. 아직 뭐 많이 남아있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일회장 하면서 예. 몽골에 이제 그 머나먼 예. 한국에서 중국으로 들어가셨다가 우리 일제 강점기에 중국에서 또 몽골까지 오셔서 독립운동을 하신 대함 이태준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요 공원도 있잖아. 예, 그래서 자이선 그 기념관 바로 앞자락에 공원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한인에서 이제 공원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공원 운영 주체가 돼서 그래서 거기에 전시관이 굉장히 협소하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한 6, 7평 되는 그래서 겨울에는 운영도 못하고 좁다 보니까 전시물도 좀 한계가 있이 전시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인회장이 되면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태준 기념공원 내에 이태준 기념관을 신축을 해서 거기에 한국에서 오시는 뭐 여러 이제 손님들, 관광객들, 또 몽골에 계시는 몽골 또 학생들, 몽골 국민들 오셔서 이태준 선생님이 한복만에 어떤 역할을 하시고 마지막 몽골 어이도 하셨었거든요. 그러시면서 다시 어이 같으면은 예. 왕궁의 왕의 마지막 황제의 어이를 했습니다. 마지막 황제의 예. 야, 보그드한 왕의 주치이네. 주치를 예. 그때는 이제 전부 주술로 치료하거나 뭐 맞습니다. 이랬었는데 이분은 이제 연세 세브란스 의전을 졸업하시고 독립운동에 투신하신 분이라서 예. 오셔서 이제 양의로서 뭐 그때 선진 의학을 올란바토르라는 그 옛날 도시 이름이 고륜인데 고륜에 창궐하던 그런 화류병 일종의 뭐 성병이라든지 그런 바이러스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인구의 3분의 1이 막 죽고 그랬었는데 그 화류병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고 해서 그래서 몽골국에서 저희도 이태준 선생님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이제 알았는데 몽골 그 우정국에서 이태준 선생님에 대한 우표를 발행을 하셨더라고요. 한 10몇 년 전에. 그래서 그게 지금 몇 장이 안 남아서 저희 그 한인회의 그 이태준 장학회에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럴 정도로 한복만에 막 지대한 역할을 하신 그 의사 선생님이시고 독립운동가시고 또 선교사시고 그러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 기념관을 이제 올해 7월달에 시작을 합니다. 공사를 시작하면 내년 8.15 광복절 전에 이제 도와주셨던 은인들 또 우리 교민들 이렇게 모셔서 준공식을 내년쯤에 하려고 좀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그 기념관에는 대한민국 그 국가보훈처에서 한화 약 한 20억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몽골 한인회 사업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대한민국 정부 참 잘하고 있네. 네, 그렇습니다. 잘하고 있네. 그래, 정권이 바뀌어서 잘하는 게지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그 전체 궁금한 게 우리 한국인들이 한인에 등록되어 있는 한인들 한국인은 몇 명이며 여기 전체 지금 상주하고 있는 사람들 대충 한인에 등록하신 한인들은 한 1,500여 분 정도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등록 안 하시고 와서 사업하시는 분까지 하면 한 2,500명. 그러니까 1,000명 정도가 이제 등록 안 하시고 뭐 광산 사업을 해서 지방에 계신다든지 그러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한인들은 한 2,500명 정도. 2,500명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몽골이 굉장히 핫한 그런 지역으로 떠올라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한국 분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첫째 비자 그 까다롭던 비자 없어졌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공항을 통해서만 올 수 있던 그 루트가 제 같은 경우는 내 고향 부산에서 출발을 했고 그렇습니다. 또 청주도 있고 그지 예. 제주도도 있고 양양도 있고 양양도 있고 대구도 있고 있고 하여튼 이 몽골과 한국이 회장님 말씀 맞다나 핫하게 서로 올 수 있는 길이 계속 생기고 열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 동남아시아가 아니고 우리 DNA가 비슷한 몽골 반점이 있는 형제의 나라 몽골은 또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완벽한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자유시장 경쟁 체제거든. 몽골이 기회의 땅이라고 내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몽골 경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소. 우리 박 회장님이 98년부터 지금 쭉까지 왔다 아닙니까? 나는 1년 만에 왔는데 지금 너무 건물들이 아파트들이고 뭐고 너무 많이 들었으네. 지금 이 울란바토 시를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러시아에서 이제 몽골 일종의 점령 시기죠. 그 시기에 약 30만에서 40만 정도가 살 수 있도록 인구가 살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를 구성을 해서 지어진 도시인데 지금은 150만 명이 지금 울란바토르에 지금 모여 살고 있습니다. 몽골 전체 인구 320만 명 중에 몽골 전체 인구는 320만 명 중에 울란바토르 시에만 지금 150만 명이 모여서 150만 명이 그래서 보기에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건물을 짓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프라 시설이 되어 있는 조그마한 땅덩어리 안에서만 지금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이루어지고 한다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저 멀리 이렇게 산 같은 데 보시면 계로촌도 있고 판자촌도 있고 개인주택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전부 아파트로 이제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수요자인데, 전체적으로 주택보급률은 지금 30%도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건축 경기는 뭐 지속적으로 우선 필요한 주거니까, 주거를 위해서, 서민 주거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건축은 계속 이루어질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2년 이런 기간에 전 세계 모두 힘들었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런데 몽골의 경제 규모는 1년 GDP가 한 40억 불 정도 조금 상회하는 정도입니다. 그런 경제 규모가 적은 데다가 몽골은 천연 자원이 전 세계 매장량 3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중국하고 일본하고 뭐 이렇게 전쟁도 일어난 자원 중에 뭐 리튬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이외에 우라늄이라든지 히토리라든지 뭐 동, 금, 석탄 뭐 이런 거 그냥 노천이기 때문에 지천에다 깔려 있거든요. 개발을 못할 뿐이지. 개발을 이 나라 정부에서도 한꺼번에 개발을 지금 못하고 오이톨고의 광산 하나만 지금 개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GDP가 뭐 20억 불씩 이렇게 늘어날 정도로 개발 그 이익이 늘어날 정도로 지금 광산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인도에서 ODA 투자를 해가지고 몇십억 불 지금 저쪽 최해발상 동몽골 그쪽에서 또 석유도 지금 휘발유 지금 공장 그거 시추도 지금 플레이트에서도 거의 다 돼서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석유도 이제 이 나라에서 이제 뽑아낼 겁니다. 예, 그럴 정도로 몽골은 경제 규모가 작고 그래서 땅은 넓잖아. 땅은 뭐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한반도의 17배. 17배. 예, 우리 남한의 17배. 그러니까 한반도에 한 7, 8배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몽골의 자연이라는 건 전 세계의 아프리카, 남미, 뭐 캐나다, 미주 이런 걸 다 합쳐놓은 지형들이 몽골에 다 모여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막이면 사막, 광산지대면 광산지대, 그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 지역이면 호수 지역, 흡스골, 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나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몽골은 모든 분들이 그렇습니다. 한 번은 어떻게 해서 몽골이 어딘지 하고 한 번 오시는데 한 번 왔다 가면 뇌리속에서 절대 지워지질 않아서 지속적으로 오게 되는 나라가 몽골이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 회장님도 여기서 사업하면서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건면하고 성실하고 뭐 완전히 일에만 매진하는 그런 모습을 내가 쭉 지켜봤고 뭐 저야 여기 오면 뭐 관광객이자 방송인이니까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뭐 놀고 해도 막말로 참 노는데 한 번도 안 보이더만. 그만큼 열심히 사셨는데 자 만일 한국에서 몽골에 무슨 사업을 하고자 몽골이 왔단 말입니다. 조심해야 될 것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까?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일회장 하기 전에 상공회의소 회장도 한 4년 6개월 하면서 많은 상공회의소, 한인 상공회의소 회장도 제가 4년 6개월을 했었습니다. 하면서 많은 실패 사례들, 어려운 사례들을 돕기도 하고 안타까워도 하고 했었는데 시간을 두고 어떤 지인이 어떤 경로로 몽골을 알게 돼서 사업을 관심을 가지고 오신다 하면 절대 빨리 결정하지 마시고 시간을 좀 두시고 그 시간을 두시되 그 제안을 한 그쪽 관련해서도 물론 이제 협의를 잘 하셔야 되지만 몽골 한인 상공회의소도 있고 몽골 한일도 있고 그 이외에 몽골 우리 여러 가지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문도 구하고 그런데 가서 단체들이 그 다음에 이제 한인들이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것저것 좀 시장 조사를 좀 철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나라 문화에 대해서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법리적인 부분, 세무적인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문화도 알아야 되고 법도 알아야 되고 사회 그 다음에 어떤 몽골 사람들의 취향도 알아야지 또 어떤 세무관계도 알아야지 세법과 관련된 부분도 알아야지 그 다음에 한국에서 물품을 보내거나 여기는 해외 무역이니까 해외 무역이기 때문에
그거 통관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물류라든지 이런 부분도 공부를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또 몽골 직원들을 또 쓸 때는 몽골의 노동법도 알아야 되고.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 그렇지. 그래서 급하면 흑기 보이고 철저하게 급하면 준비하시면 자빠지니까 그렇습니다. 시간을 두고 급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 네. 그 다음에 몽골의 그 아까 이야기한 경제인단체, 몽골 한인 상공회의소, 뭐랬습니까? 한인 상공회의소, 예, 그 다음에 몽골 한인회,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또 이렇게 자문을 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그 몽골 변호사들분도 계시고 또 몽골 변호사분도 계시기 때문에 또 회계사무소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인포메이션을 해드립니다. 오케이. 어디를 가서 컨설팅 비용 물론 들어가야죠. 문제가 뭐냐면 조사하고 시장 조사를 할 때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비용이 들어가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고 데이터 하에서 어느 정도 비용을 들인 곳에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비용도 들어가시는 것도 생각하시고 적은 돈 아끼다가 큰 돈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몽골의 사업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몽골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해외 사업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하는 사업도 그런데도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 특히 우리 박우선 회장님, 정말 그리고 우리 또 조승훈 박사. 조승문 우리 회장도 대단히 성공하신 분이고요. 또 서울 레스토랑 또 우영민 회장님 계시고 성공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하고 어설픈 일들에 신경을 안 쓰신다는 거죠. 그렇지. 네. 자기 최선을 다해서. 근데 참 요즘 한국의 경제가 엉망이거든. 네. 희망이 안 보입니다. 또 네. 할 만한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몽골에 와가지고 급하게 가지 말고 시간을 두고 몽골 문화도 알고 몽골 법도 알고 몽골 길도 알고 몽골 사람들도 알고 알 때에 당하지 않거든. 하여튼 오늘 귀한 말씀 너무나 고맙고 1,500 등록된 1,500명 그리고 봉사 하여튼 우리 한인들 위해서 멋진 봉사를 좀 해주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제가 한마디 해야 되겠네. 개인적으로 유통이가 저는 몽골의 사이고 제 딸들의 외가입니다. 저는 또 징기스칸을 존경하고 사랑했고